방정식이라는 개념 그리고 항등식이라는 개념 이거 다 저번 시간에 했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오늘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프린트 보시면 문자와 식단원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각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 문제도 유형도 되게 다양하고 중요하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항등식이 또 뭐고 방정식이 뭐고 1차원 오늘 1차 방정식 푸는 거에 있어서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문제 1번을 들어가보죠. 문제 1번 들어가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게 이런 거지. 문장을 보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서 x를 찾고 이런 거거든요. 이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울 때 끊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그냥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식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구조를 보자는 얘기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x. 그러니까 어쨌든 x를 구하는 건데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그러면 x의 4를 더한 수는이에요. 여기까지죠. 그럼 x의 4를 더할 거니까 x 더하기 4라는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는이야. 얘 는이죠. 그럼 는 하는 거는 진짜로 이퀄 하시면 돼요. 는 x 더하기 4는이겠죠. 그 다음에 x의 3배와 같다. 그럼 x의 3배니까 x 곱하기 3이죠. 이거.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이나 저저번 시간 통해가지고 이거 문자 식단을 할 때 x 곱하기 3이라는 건 이제부터는 생략하게 되잖아. 곱하기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숫자는 앞으로 내보내지고 곱하기 생략할 거니까 3x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x 더하기 4가 3x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건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풀이법을 소개할 시간이 온 겁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1차 방정식의 해법. 1차 방정식의 해법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풀이법이에요. 푸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결국에는 우리가 저런 형태 지금 x 더하기 4는 3x라는 걸 이용할 건데 이건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이항을 통해서 할 거라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항 했던 거 기억납니까? 항으로 옮기는 거. 좌변하고 우변이 있는데 좌변에 있는 친구를 우변으로 이항하거나 우변에 있는 친구를 좌변으로 이항할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기억나시나? 복사 잘 했죠? 예를 들면 해볼게요. x 빼기 제일 쉬운 거고 이런 거 있죠. x 빼기 7이 5다. 여기서 난 x를 구하고 싶어요. x는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 그럼 뭘 이항하면 되냐면 이 마이너스 7이라는 친구를 이항하면 되죠.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됩니다. 한번 옮기면 돼요. 그럼 이항을 시키면 좌변은 뭐만 남냐면 얘만 남죠. 그리고 5는 원래 있었고 그럼 마이너스 7이라는 친구가 오른쪽으로 이항되면서 뭐가 되냐면 플러스 7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항인 거지. 여기 이항이 그냥인 거지. 오? 마이너스 7이 플러스 7로 바뀌어. 근데 왜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왜 이항을 하면 항의 부호가 바뀔까요? 무슨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등식의 성질 때문에 그렇죠? 우리 등식의 성질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옮겨지는 게 사실은 아니라 좌변과 우변 70 더한 거잖아요. 우리 등식이 하나 있으면은 좌변과 우변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계속 등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은 사실 70 더한 거예요. 원래는 7을 더하면 이 친구 없어지고 여기 7 더해지면 이렇게 되겠죠. 5 더하기 7만 남겠지. 그 답의 x는 12인 거죠. 구해보면 1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구한 거지. 우리가 x를 푼 거잖아. 이게 바로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쟤도 이항을 통해서 풉니다. x는 x 더하기 4는 3x라는 방정식을 풀려고 해요. 그럼 이항을 시킬 거예요. 근데 항을 옮길 때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옮기시면 되냐면 이런 1차 방정식의 법은 결국 네모는 세모다라는 공식의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적절하게 이항을 막 해요. 좌변하고 우변과 옮겨요. 그럼 옮겨가지고 문자가 들어있는 x에 관한 식은 다 좌변으로 일반적으로 숫자가 들어있는 숫자 부분에는 다 오른쪽 우변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X는 B 형태를 만들어요. 무조건 만들어져요. 이항을 시키면. 적절하게 문자는 문자끼리 모아가지고 이항을 시키고 숫자는 숫자끼리 이항을 시켜서 몇 x는 몇 꼴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양변은 뭘 하면 이제 x가 풀리냐. x가 풀리죠. 풀리냐 이게 a의 역수를 곱하는 거죠. a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a분의 b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인 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x가 풀리는 거죠. 이게 1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 수도 있는데 이항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식의 한계를 보세요. x는 하나 있고 4는 하나 있고 3x가 있어. 우리의 목적 자체가 x끼리 모아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저기에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x를 다 왼쪽으로 숫자를 다 오른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이 x만 하나만 얘만 오른쪽으로 옮기면 좀 더 편하죠. 풀이 방식이. 그래서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저 x 하나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보죠. 그럼 요거를 이항을 시켜야죠. 그럼 주어진 식이 바뀌겠죠. 좌변은 뭐가 나와요? 저 x 더하기 4가 있었는데 x가 오른쪽으로 이항이 돼요. 그럼 저 x는 사라져. 4만 남죠? 자 이제 우변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변에는 원래 3x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3x가 있었고 좌변에 있던 친구가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항을 해가지고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x였던 친구가 부호가 바뀌면서 넘어오겠죠?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3x 빼기 x만 하면 되죠. 이 계산 이제 여러분 할 수 있지? x 3개 있는 거에서 x 하나 있는 걸 빼. 그럼 x 2개 남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x가 4가 된다. 즉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가 나온단 말이죠. 몇 x는 몇 꼴. 한 번 더 정리해보죠. 그럼 지금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2x는 4라는 거네.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x를 구하고 싶어요. 앞에 있는 2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린 등식의 성질을 여기서 쓰는 거죠. 앞에 2배가 되겠네? 그럼 이거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하시는 거죠. x는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답이 2죠. 1번 답은 2고 3번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긴 하죠. 문장에서 말하는 요 x값이 2일 때 진짜로 성립하는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면 x가 2라고 가정을 해봐야 그럼 네모칸에 들어있는 숫자가 x에 4를 더한 수라고 했어요. 그럼 2에서 4를 더한 수는 6이겠죠. 그러니까 그 x에 세배를 한 것이 얼마냐면 2 곱하기 3이라 6이겠죠. 서로 같죠. 그 성립한다는 거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럼 저 x가 진짜로 2가 맞았구나.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와 더불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2였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끝나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문제로서 막 풀었더니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 보니까 5분의 4x가 나왔어. 이게 8이래. 이런 건 어떻게 풀죠? 방금 2x가 4였잖아요. 2를 곱한 거잖아. 그랬더니 4잖아. 그래서 이거 나눴죠. 그럼 얘는 5분의 4니까 사실 이거 5분의 4로 나누면 됩니다. 8을 5분의 4로 나눠도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친구의 역수를 곱하자고 했죠. 역수라고 하면 뭐냐면 원래 정의는 역수가 분자분모를 뒤집은 숫자가 아니에요. 3의 역수는 무슨 뜻이냐면 3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1이 나오게 해준 숫자가 얼마인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분의 1이 하지만요. 원래 역수의 의미는 분자분모 뒤집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도 크게 무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5분의 4에 대한 역수를 좌변과 우변에 곱해줍니다. 역수라는 거 다시 한번
원래는 분자분모 뒤집는 게 아니지만 분자분모 뒤집은 숫자를 역수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4분의 5라는 숫자가 돼요. 4분의 5를 곱해요. 좌변과 우변 똑같은 숫자 곱해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걸 등식이니까. 그럼 곱하는 순간 뭐가 되냐? 이거 4가 약분 데가 없어지고 5가 약분 데가 없어져서 x만 남습니다. 좌변에. 이제 우변은 근데 분쇄 곱셈하면 되죠 이제. 이게 4하고 8이 없어지고 2 되고 2 곱하기 5니까 답이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풀리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몇 x는 몇 번만 만들면 끝나는 거야. 그 x 앞에 있는 숫자의 역수를 좌변과 우변 곱하는 순간 풀리니까 되게 쉽게 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1차원 방식 풀이 해법에 대해서 조금 계속 궁극적으로는 그걸 이렇게 살펴볼 거고, 왜 문제가 조금 적냐면 어차피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해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쭉 한번 가보죠. 2번 등식인 걸 모두 고르래요. 등식이라는 건 등호가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하죠. 일단 1번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등호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2번이죠. 2번 등식일까요? 2 더하기 3이 진짜 6이야? 돼요 이거? 2 더하기 3은 5잖아. 6 아니잖아. 그래도 등식입니다. 이상하죠 좀? 이거 성립 안 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등식에 원래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 6이라고 되어있지 여기. 2 더하기 3은 6은 아니잖아요. 근데 등식은 맞아. 대신 거짓인 등식이죠. 거짓인 등식이긴 합니다. 등식은 맞아. 등호가 들어간 식이 등식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거짓인 등식인 거지. 등식은 맞다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가는 등식이야. 성립하지는 않는 식이죠. 어쨌든 등식은 맞다. 3번 등식 아니죠. 부등식이에요. 부등호 들어간 식. 4번 부등식입니다. 부등호 들어간 식. 5번 등식이죠. 실제로 얘는 그리고 방정식이지. 왜냐면 더하면 3x가 6이니까 x는 2밖에 안 되죠. x는 2일 때부터 성립하고 나머지는 거짓이니까 이 친구는 방정식입니다. 실제로 등식이고요. 답이 2번, 5번입니다. 3번이죠. 실제로 풀이를 연습해보자 이거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우리 2항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1번 3x 빼기 7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풀라. 첫 번째 뭐였죠? 우리의 목적이 몇 x는 몇 만들 거고,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이제 이항시켜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줄 거니까 이 친구만 오른쪽으로 이항해도 충분하죠? 네, 그럼 뭐가 됩니까? 좌변이 3x 능이 돼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더하기 7로 바뀝니다. 여기가 그래서 6 되는 거죠. 그럼 3x가 6인 거죠. 그럼 이제 양변을 뭘로 나누면 끝날까요? 3으로 나누면 되죠. 네,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아니면 3분의 1로 곱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럼 x는 3분의 6이니까 2죠. 이게 답입니다. 1번 답은 x는 2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런 풀이 방식에 대한 걸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거는 해보죠. 그것도 뭐 어렵진 않죠. 3 빼기 x가 9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항을 한 번만 하고 계산할 수 있는데 뭐 두 번 하면 바로 나오긴 하고요. 여기서 어차피 몇 x는 몇을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3을 이항시키죠. 그럼 이제 이게 좀 특별하게 이제 마이너스 x가 나오죠. 이게 9 빼기 3이기 때문에 6입니다. 마이너스 x가 6이네? 그럼 여기서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좌변과 우변의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풀리는 거죠. 답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1차 방정식 풀이를 쭉 할 겁니다. 3번 드디어 개수가 이제 정수가 아닌 게 나왔어요. 분수가 나왔단 말이죠. 2분의 1x에다가
1을 더했더니 4다. 그럼 여기서 x를 구하고 싶다. 어쨌든 우리 목표는 또 뭐냐면 몇 x는 몇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을 이항시키죠. 이렇게 넘어가면 1이 넘어가면 2분의 1x가 되고요. 이 친구가 3이 됩니다. 4 빼기 1이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2분의 1을 없애줘야 돼요. 역수를 그쵸? 2분의 1의 역수가 뭐죠? 2요. 1분의 2니까 2죠. 요거 역수는 1분의 2니까 2예요. 2를 곱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앞에 데서 없어지죠? 그래서 x가 남고요. 3 곱하기 2는 6입니다. 이게 답인 거죠. 잘 따라오겠나요? 오, 4번은 복잡하겠네요. 4번 한번 여러분 풀어보실래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실제 어떻게 풀고 있는지. 자, 분필을 좀 갈아야겠죠. 한번 풀어봅시다. 실제 풀어보는 거하고 그냥 칠판만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칠판만 보면 내가 다 풀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답이 잘 안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x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 다 복잡하게 보이려고 하면 다 마이너스를 주는데 별로 복잡할 거는 없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방법은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서 계속 보면 일단 방법은 똑같아요. 계속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거야. 포인트는 이거예요. 몇 x는 몇으로 만들고 x 앞에 있는 그 숫자의 개수의 역수를 곱해가지고 푼다. 이게 다야. 사실 별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죠.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풀다 보면 저렇게 푸는 거 보면 계속 이제 풀다 있으실 거란 말이지. 처음 할 일은 똑같아요. 이항시킵니다. 이거. 몇 x는 몇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5분의 x가 될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3 더하기 6으로 바뀌면서 물론 이게 이제 얼마인지 알아야지. 마이너스 3 더하기 6 그럼 6 빼기 3이 얼마죠? 결국 3이에요 이거. 그럼 양변에 이제 뭘 곱할 거냐? 마이너스 5를 곱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거든요. 마이너스 5를 곱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5를 곱할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약분해서 없어지고 x 나겠죠.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5가 얼마냐? 마이너스 15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해보자면 어떤 두 수를 곱할 때에는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양수끼리 만나거나 음수끼리 만나는 즉 부호가 똑같은 친구끼리 만나서 곱해줄 때 플러스고 부호가 다른 친구끼리 만나서 곱해줄 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3 곱하기 15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번의 풀입니다. 4번은 요거는 간단해서 4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이렇게 4개가 있대요. 근데 뭘 할 거냐면 2x 빼기 3은 1이다. 이걸 만족하는 해를 찾아봐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는 원래 해 의미가 여기 x자리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숫자를 찾는 거거든요. 뭔가를 대입했을 때 이 숫자를. 그래서 이거는 거기 4개 숫자 다 대입해보고 맞는 걸 골라주세요라는 뜻이야 원래는.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다 해서 풀 수 있죠 이거 우리. 방금 해법을 제시했잖아.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킵니다. 그럼 이게 이제 2x분이 되죠. 1 더하기 3이 되면서 4가 됩니다. 2x가 4네. 아까 푼 거 같은데. 지금 풀었죠? 아까 이제 나누어서 2로 나누시면 x 값이 2인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해인 거고 거기 마이너스 1, 0, 1, 2, 4개 중에서 2가 우리가 찾고 싶은 해였다. 답이 그래서 2인 거죠. 답이 됐죠?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죠.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건데 혹시 답이 보이나요? 이 문제 왜 나왔냐면 방정식 하는 게 항등식하고 방정식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단 좌변에 있는 식이 더 정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8x 빼기 9 빼기 5x 요게 ax 더하기 b다. 이게 항등식이 되게 하고 싶다. 항등식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정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얘가. 그럼 x 값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계속 등식인 겁니다.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좌변하고 우변이 정확하게 같은 식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x에 뭘 넣어도 성립하려면 같은 식이 돼야겠죠. 좌변식과 우변식이. 근데 좌변식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 동명이죠. 이거 계산할 수 있죠. 3x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3x 빼기 9가 되고요. 요게 ax 더하기 b가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항등식이 되게 하고 싶어 x에 대한. 그럼 좌변에 있는 식하고 우변에 있는 식이 정확하게 같은 식이 돼야 돼. x 앞에 있는 숫자 똑같아야 되고 상수함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요거는 이 3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함 b 있죠? 요 b, 요 친구, 요 마이너스 9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같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항등식인데 왜 x 앞에 있는 숫자는 서로 같아야 되고 상수함이 왜 서로 같아야 되냐? 이런 생각 한 번쯤 들지 않으셨나요? 안 같아도 혹시 항등식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왜인지 설명해 볼게요. 일반화 시켜볼게요.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와 같다. 이러려면 결론이 뭐예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려면 방금 뭐가 해야 되는 거죠? a는 c랑 같고요. 동시에 b랑 d는 같아야 된다. 이거였죠 방금. 이 결론이죠. 이 결론 아니야? 저게 항등식이 되려면 a랑 c랑 같아야 되고 b랑 d랑 같아야 된다. 이 뜻 아닌가요? 근데 왜라고 하냐면 항등식이 되려면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x값을 어떤 것을 막 대입해도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항등식의 정의인 거잖아. 그럼 x값을 내가 0을 대입해 볼 거예요. 0. x 0 대입해 첫 번째.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했으니까 0 대입하면 좌변은 뭐 나오죠? ax 플러스 b 자리에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뭐 나옵니까? 여기 0 나옵니다. 그럼 a 곱하기 0 더하기 b니까 이거 없어져. 좌변은 b 나와. 된 거죠? 우변 x 자리 0 나오면 뭐 나옵니까? 여기 x 자리 0 나오면 이게 또 없어지죠? d 나와. 그럼 b는 d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d 너무 멀리 썼네. 0 대입하는 순간 b는 d랑 같다는 건 나와.
그럼 B랑 D랑 같으니까 이 같은 값이 정해 이거 지울 수 있죠 여기서 이 사실 때문에.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AX는 CX라는 값이 나와요. 이런 식이 등장해요. 그럼 여기저기 또 X자리에 뭘 대입할 거냐면 이번에는 1을 대입할 거야.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고 했잖아. 1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 뭐야? 좌변 1 대입하면 A죠 이거? A 곱하기 1이잖아요. 5변은요? C죠. A는 C랑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죠. 또 성립하는 거지. 이 사실 때문에 얘가 성립하는 거고 이 사실 때문에 얘가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X값에 뭘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X에 0 대입해버리면 B랑 B랑 같은 결론이 나오고 X에 1 대입하면 A랑 C랑 같은 결론이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숫자가 X한테는 계수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함끼리 같아야 된다. 이게 항등식이 성립하는 조건. 아까 말했지만 계수끼리 똑같고 X한테 계수끼리 똑같고 상수함끼리 똑같아야 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중요하냐? 사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보다는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4는 어쨌든 A는 3이고 B는 -9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6번은 이항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항 시키는 거 연습 좀 해볼게요. 별거가 없긴 한데 연습을 좀 해보야겠죠. 6번에서는 푸는 게 아니라 이항만 시키는 거예요. 1번에서 5x 더하기 3이 있는데 얘가 18이에요. 그럼 3을 어떻게 하자고요? 색칠한 부분은 이항시키고 이쪽. 그럼 이항시키면 좌변은 뭐가 남죠? 3은 옮겨질 거니까 5x만 나와요. 우변은 18 있었는데 3이 넘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빼기 3 되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만 쓰면 돼요. 이게 는시부가 없으면 상도 구하는 게 아니고 이항만 시킬 거니까 이 자리 요렇게 이항시켜서 요렇게만 딱 쓰면 돼요. 더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항 하여라죠? 그냥 이항만 시키면 돼. 물론 이거 풀기까지도 가능하게 하시는데요. 여기는 또 어떻게 합니까? 2x 빼기 4는 x 더하기 3이죠. 색칠한 부분은 이항시켜라. 즉 요거랑 요거를 각각 이항시켜. 각각. 그럼 얘도 이항될 거고 얘도 이항되겠죠. 그럼 좌변에는 원래 2x만 있었는데 얘가 넘어오죠? 그러면 빼기 x가 되겠지. 그 다음 우변에는 원래 3이 있었죠? 근데 마이너스 4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4가 바뀌겠죠. 이렇게만 하면 되죠. 지금 여기 이항된 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넘어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동면끼리 계산하고 계산해서 몇 x 몇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x 앞에는 계수를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1차원 것이 기본적으로 해법이죠.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은 실제로 이제 풀이법 7번, 8번, 9번, 10번은 단지 푸는 거예요. 계속 푸는 거야. 근데 개수가 정수인 것도 있고 거기처럼 소수가 등장하기도 하고 막 분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막 많이 풀려요, 친구들. 차근차근 풀면 돼요. 7번부터 먼저 해주죠. 요건 이제 이항이 2번 등장하는 거죠. 아까처럼 예를 들면 3번 같은 거 풀 때에는 이항을 한 번씩만 해서도 충분하거든요. 숫자 하나만 옮기거나 이러면 되는 거라는데 얘는 이제 이항을 2번 해야 되는 거지. 4x 빼기 15가 그 다음에 -6 더하기 7x. 이제 뭐 이항은 여러분의 선택이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4x를 옮기고 -6을 옮길래 해도 되고 아니면 7x를 넘기고 -10을 넘길래 이래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목표 자체가 x끼리 모아주는 숫자끼리 모아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4x를 넘길까요? 7x를 넘길까요? 7x를 넘기자. 좋아.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15를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좌변은
4x가 남아 있었고요. 요게 넘어오죠? 빼기 7x가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6이 남아 있었고요. 마이너스 15가 이제 2항이니까 플러스 15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2항만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는데? 계산하면 돼요. 이 부분. 마이너스 3x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 계산하면 얼마죠? 이제 이런 계산이 정수의 덧셈 뺄셈 헷갈려버리면 답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플러스 15와 마이너스 6의 합이죠? 그럼 일단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이제 나중에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15와 6에 대해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근데 둘을 합칠 거야. 그럼 이제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거 우리 사물 수업 때 했었거든요, 사실. 아마 여기 유튜브에 업로드 돼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뭐 정수의 덧셈 뺄 때는 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다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15만큼 가려는 친구고 얘는 왼쪽으로 6만큼 가려는 친구야. 줄다리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려는 15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은 부호는 오른쪽으로 가. 양수예요. 양수인데 줄다리기 할 때 만약에 오른쪽에 6명이 땡기고 왼쪽으로 15명이 땡기면 모든 인원 같은 힘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끌려가긴 하는데 15만큼 끌려가진 않죠. 6명의 힘을 빼고 끌려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한 번에 15 빼기 6인 거죠.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양변은 뭐로 나누면 되냐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됩니다.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9죠. 답변하시면 마이너스 3인 거고 7번 나올 때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답이 3번이죠. 뭐 너무 쉬운 것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목표 자체가 뭐냐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걸 확실하게 하자 이게 목표거든요. 정말 기본적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푸는 방법을 모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중2, 중3 올라가서 거의 손을 못 대요. 웬만한 문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만약에 확실하게 풀 줄 안다? 그럼 중2, 중3 올라가도 수능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면 모든 건 다 거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결국 거의 방정식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중2 올라가시면 1학기 때 뭐 유리수와 순수도 나오긴 하지만 부등식 등장하고 연립방정식 나오고 함수 나오는데 1차 함수 나오는데 그 연립 1차 방정식하고 1차 함수라는 단어 자체가 결국에는 다 방정식 이야기예요. 거의 한 8, 90%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잘 돼야 2학년 2학기도 쉬워지고 3학년 1학기도 잘 할 수 있고 이 모든 시작은 여기서 1차 방정식 푸는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는 거죠. 잘 시작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3, 4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번, 1번은 이제 풀이 과정에서 내용을 알려줘서 써놓아요. 일단 시작이 뭐가 되냐면 3x 빼기 8은 10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래요? 화살표로 마이너스 8을 이항하래요. 이 친구를 이항하래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3x는 얼마 되죠? 조심할 게 부호 반대로 바뀐다고 했어요. 계속 10, 8되고 18이죠. 요게 네모칸에 들어갈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변은 뭐 한대요? 나누기 3을 하죠. 그럼 x가 되겠죠. 여기는 3x가 18이니까 그럼 x는 3분의 18이 되는 거예요. 각분하시면 6입니다. 여기 있는 네모칸에 들어갈 숫자인 거죠. 3x는 18이니까 x는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은 이제 이항을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9번 해야 됩니다. 몇 x는 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네. 그러면 이제 6과 x를 각각 이항하면 돼요. 근데 6은 이쪽으로, x는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보죠. 그럼 좌변이 몇 x가 됩니까? 이제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죠. 네, 5x에서 x가 넘어서 빼지니까 5 빼기 1 하니까 4x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있었고 6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돼요.
자, 아까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이거랑 이거는. 얘는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고 다른 거 더하는 건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6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2칸 가는 친구랑 왼쪽으로 6칸 가는 친구가 더해야죠. 그럼 왼쪽으로 8칸 가겠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갈 거면 총 8칸 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아마 여기 내용 있을 거예요. 4x는 마이너스 8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칸에 현재 양변은 뭐 하면 돼요? 나누기 얼마 하면 되죠? 4로 나누면 되죠? 4x인 거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들어가요. 이거 탈락은 따지고 네모칸이 아니네? 그냥 마이너스로 나와있네. 4로 마이너스 2인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거고 개수가 다 예쁘게 정수들이에요. 개수가 정수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다음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정수가 아닌 게 등장해요. 이제 소수도 나오고 분수도 나오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걸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9번 같은 걸 진짜 이제 잘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9번을 봅시다. 개수가 뭐냐면 기억하고 니은이 각각 나오는데 기억부터 풀고 니은도 풀 거예요. 기억은 뭐가 되있냐 2분의 3x입니다. 일단 개수가 분수가 여기 등장해요. 빼기 3은 5분의 x-2죠. 요게 이제 기억인 거예요. 기억도 풀 거고 니은 밑에 있는 거 소수 등장하는 것도 풀 건데 일단 기억부터 풀어보죠. 1번 기억 방정식을 풀래요. 1번에서 자, 몇 x는 몇 골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여기서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얘가 애초에 몇 x 더하기 몇 골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모를 잘 볼게요. 분모가 여기는 2고요 여긴 분모가 없고 여긴 분모가 5죠. 그럼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먼저 이용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2항부터 하고 시작하는데 여기는 등식의 성질부터 먼저 쓰고 하려고 합니다. 저 2하고 5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숫자를 곱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첫 번째는 분모 2하고 5에 뭘 구하냐면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서 그걸 곱합니다. 근데 2하고 5는 서로소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가 그냥 다이렉트로 2하고 5하고 곱하면 10이에요. 예를 들어 4하고 6 이런 거는 24가 최소 공배수는 아니죠. 최소 공배수 10이죠. 그럼 따로 구해줘야 되지만 그냥 서로소가 아니어서 근데 이 친구 2하고 5는 서로소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가 그냥 다이렉트로 10입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해요. 양변에 이걸로 시작합니다. 풀이가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1번 이렇게 해줘야 개수가 깔끔하게 정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분수 인체로 풀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분수도 막 더하기 빼기 하려면 통분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좌변과 우변 양변에다가 저 2하고 5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10을 곱합니다. 10을 여기도 곱해야 될 게 세 군데예요. 여기에요. 여기 세 개에다 모두 10을 곱해야 어떻게 하겠다? 2분의 3x에도 10배 여기도 10배 빼기 3에도 10배 여기 5분의 x-2에도 10배 근데 또 조심할 게 여기 포인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건 쉽죠? 이거 2분의 3 곱하기 10은 쉽잖아요? 약분해가지고 5되니까 5 곱하기 3 하시면 15x가 됩니다. 요건 쉬워. 그 다음에 얘도 쉬워. 얘 10 곱하기 3이니까 그냥 빼기 30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여기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괄호가 없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5분의 x-2인 건데 거기 곱하기 10배를 하려면 저기 전체가 10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약분을 시켜서 이제 2가 나와요. 근데 곱하기가 이제 얘한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얘한테만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법칙이지? 근데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분배 법칙 안 쓰면 틀립니다. 이거. 그럼 얘는 2를 곱해주니까 2x가 되고 여기는 빼기 4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x 빼기 2로 푼다거나 뭐 x 빼기 4로 푼다거나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오게. 자, 해줬더니 뭐야? 1번 과정을 해줬더니 뭐가 됐냐면 이제 우리가 알던 형태가 나오는 거죠. 모든 개수가 정수로 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모함되는 두 번째로는 이항시키고 풀면 끝납니다. 두 번째 이제 이항하고 풀다. 요 문제를 이제 이항하고 풀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적정하게 이항하고 x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항시키죠? 요거 2x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30을 우변으로 해보죠? 그럼 15x가 있는데 빼기 2x가 되니까 13x가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4가 있었는데 플러스 30이 될 거니까 26이 됩니다. 그럼 이제 풀면 끝나죠? 13 맞으면 되죠? x는 2죠. 끝. 1번 풀면 x는 2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포인트에 있는 거는 뭐냐면 밑에 있는 거, 소수점 넣는다고 하는 거. 0.4에 x-3 곱한 거에 빼기 0.3 곱하기 x-1 했더니 a가 됐다. 그럼 이번엔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두 방정식의 해가 같은 거예요. 기억에 있는 방정식 풀었더니 x는 2가 나왔어요. 그럼 니은에 있는 방정식 볼까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x 빼기 3에다가 빼기 0.3에 괄호 x 빼기 1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a래요. 이게 니은이죠. 근데 기억의 해가 구해봤더니 2인데 x가 이 니은도 해가 그럼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이것만 풀었을 때 x가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기억의 해가 x는 2니까 니은도 해가 x는 2여야 되는 거예요. 같은 해를 가지려면.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2라는 거. 진짜로 여기 x자리에 2를 쏙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진짜로 풀었잖아요. 지금 풀었죠. 풀었더니 x가 2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다시 한번 문제를 보세요. 첫 줄에 뭐라고 됐냐면 다음 두 방정식의 해가 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니은도 플러스 x가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진짜로 이제 x자리 여기다가 2를 쏙 여기다가 2를 쏙 넣어줘. 그럼 성립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성립해야 돼요. 그럼 이거 2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요거 대입하면 여기 1이죠. 그럼 계산해보죠. 이 친구가 0.4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0.4고요. 이 친구 빼기 0.3에다가 1 곱할 거니까 빼기 0.3이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0.7일 거고 요게 A인 거죠. 이게 답인 거지. 답이 A는 마이너스 0.7인 거예요. A 구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진짜 어려워요. 뭔 말인가 싶어요. 이 x가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럴 수 있는데 결국에는 x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x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바로 방정식을 푸는 거고 그게 바로 방정식의 해고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 방정식을 푼다고 합니다. 우리 방정식을 푸는 게 여기서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풀이법, 해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을 잠깐 리마인드 해보시면 별 내용 없지 않아요? 사실 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몇 x는 몇 만들어서 나누면 끝. 이게 다야. 거창하게 뭘 한 것 같아도 별게 없는 거죠. 물론 다양하게 이제 숫자들이 막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법이 살짝씩은 다르긴 한데 기본 메인 해법은 똑같아요. 몇 x는 몇 만들어가지고 나누면 돼요. 10번 해보죠.
4배 x 플러스 2 이거 곱하는 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거의 해가 x는 a래요. 일단 해 구할 거고 밑에 옆에 있는 그리고 0.4 괄호 x가 4는 마이너스 0.2 괄호 x 빼기 이거 해를 푸니까 b래요. 그럼 a, b를 곱하래. 그럼 얘도 풀고 얘도 풀어야 돼요. 이거 풀어서 나오는 x가 a인 거고 이거 풀어서 나오는 x가 b인 거예요. 그럼 a랑 b랑 곱하라고 했으면 이거 둘 다 풀어야겠죠 일단. 자 좌변에 있는 거 푸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괄호가 되어 있으니까 분배 법칙부터 해주는 거죠. x에도 4배, b에도 4배.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4x 플러스 8이 되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2양, 요거 2양. 정해져 있어요, 답이? 넘어오면 6x가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인데 8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그 양변에 이제 6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6분의 9고요.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요게 a인 거죠. 투합하니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그게 a인 겁니다. 자, 얘는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될까? 소수점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그럼 이제 소수점 없애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10배를 합니다. 또 여기서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10배를 하라고 했더니 여기도 10배하고 여기도 10배하고 여기도 10배하고 여기도 10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쪽에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만 10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얘네들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쪽에만 10배 해주면 돼.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2 곱하기 4가 있어요. 이 숫자에 10배를 하래. 그럼 얼마 돼요? 이 숫자에 10배 하래. 80이죠. 왜냐면 2 곱하기 4가 8이니까. 그럼 어디에만 10배 해주는 거냐면 둘 중에 하나에만 10배 해주는 거야. 여기도 10배 하고 여기도 10배 하잖아요. 그냥 800 돼요. 80대가 되면 800 된단 말이야. 이런 실수가 나왔었단 말이야. 곱하기 연결돼 있으면 10배 하시겠을 때 한쪽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10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4가 됩니다. 괄호에서 x가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 빼기 2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개 분배 법칙 해주시고 그럼 좌변값은 4x 더하기 16이 되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넘겨야죠? 또 이항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넘어오면은 6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4 빼기 16이니까 현변지 6으로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2인 거죠. 이게 b인 거지. a, b 다 찾았죠? a, b 곱하시면 됩니다. 답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인 게 이번엔 플러스로 바뀌죠. 그리고 약분되죠 이게. 답이 그래서 얼마냐면 플러스 3인 거죠. 그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죠. 잘 떠올려보면 결국 방정식 풀이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냐. 1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법은 결국 이항을 통해서 푼다. 네, 이항을 적절하게 통해가지고 풀 건데 거기 사이에서는 개수가 이렇게 분수인 것도 등장하고 저기처럼 소수인 것도 등장하고 예쁘게 보면 정수인 것 이런 것처럼 그냥 정수인 것도 등장하고 종류별로 좀 한 번씩 제가 넣어본 겁니다.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해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 하루 가지고 이걸 끝내지 않아요. 이번 4월 이제 2번 남았거든요. 강의식 수업이 계속 1차 방정식 풀이랑 그 활용을 들어갈 거예요. 활용은 그냥 지금처럼 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 내가 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헤매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좀 이제 이번 주 내내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나머지 문제 10문제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계산이 많아요. 계산이 많으니까 한번 가져가셔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